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실록,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을 벗삼아 산책하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을 계절마다 산책하고 싶은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제 옆에는 33간당 산주상겐도 안을 걸어다니며 연애를 하셨던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그리고 키요미즈데라 언덕길의 오래된 길들을 사랑하는 길성애자, 길르가름주의자 라스트라다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길르가즘주의자 라스트라다입니다. 우리가 참 셋 다 길과 산책을 좋아하고 특히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철학의 길 좋죠. 정말 산책하기 좋은 한적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철학하는 길인가요? 어떤 길이죠? 저기 니시다 기타로라는 일본 철학자가 가을에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고 해서 철학의 길이 붙었는데, 이 철학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도 있죠. 네, 그 철학의 길을 패러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철학의 길을 딱 걸으면서 이제 철학보다는 굉장히 거기에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저의 취향 저격. 사람이 없는 골목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돌다 보면 작은 아기자기한 카페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네. 일단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실 철학이 글이 본인도 관광객이면서 참 관광객 싫어해요. 그렇죠. 이게 네. 저의 모순인 거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사람을 싫어하면서 생업은 또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철학의 길이 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부촌이더라고요. 동네가 굉장히 좀 잘 사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의 평창동 있잖아요. 네네네. 좀 그런 잘 사는 집들이 쫙 있고, 네. 그 대신 평창동은 약간 북한산 자락이 있지만은 거기 이제 평지에 평지죠, 이렇게. 거기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나오다 보면은 또 남선원이라고는 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난젠지. 네네, 유명하죠.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 철학의 길이 은각사 긴카쿠지에서 난젠지까지 이어지는 한 2km 정도 되는 산책로죠. 그렇죠. 네. 예, 예. 중간에 카페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다리가 아프면은 그 카페에 앉아서 쉬어도 좋은데, 제가 일본에 가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카페가 많이 생겼지만은 일본은 카페 문화가 오래돼서 가보면은 나이든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하시는 카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든 영감님이 카페를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은퇴 후 뭐 창업 이런 그렇죠. 걸로 좀 거의 이제 하시는 젊은 분들이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오래 계속 그 커피콩을 뽑고 커피도 맛있어요. 네, 거의 장인 정신이 스며들어 장인 있을 것 정신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카페는 옛날부터 거기서 좀 간단한 거 팔았잖아요. 뭐 그렇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 카페들도 중간에 많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의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미 30년 전쯤에 일본의 슈퍼마켓에서는 블루마운틴이나 케냐 AA 같은 원두들을 그렇죠. 모든 네, 커피를 종류별로 다 팔았어요. 저희도 일본에서 원두를 많이 사왔었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걸 팔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커피를 드셨던 영감님들이 네. 연세 드신 다음에 이제 그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한 30년 후에는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는 가능하죠. 그래도 네. 좀 1세대가 저기 그 속초에서 네. 보헤미안이라는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분 박이수 선생님이 제가 1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배워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네. 커피를. 근데 이제 우리가 교토를 이제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사실 이제 교토가 단풍철이잖아요. 그렇죠. 교토가 이제 우리 부산보다 조금 남쪽에 있어서 11월 말 12월 초가 그때가 피크잖아요. 이제 단풍이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말에 이제 단풍이 절정이지만은 네.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봄에 또 그 꽃이 필 때, 벚꽃이 필 때가 또 5월 달이 또 정말 아름다운데 그때도 사람이 정말 많대요. 꽃놀이 할 때 가면 정말 벚꽃 날리는 밑에 다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그런데 움직일 수가 또 없죠. 교토는 여름에 가면은 네. 여름은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 대구보다 그게 덥죠. 분지라서 네. 바다가 아니라서 대구보다 더 덥대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가지 못하고 그럼 겨울에 가야겠네. 겨울에는 한도사님이 갔다 왔잖아요. 눈이 없어가지고 눈이 없어요. 네. 물론 그 청수사 사진 중에 보면 눈 덮인 청수사 사진이 있습니다. 가끔은 눈이 근데 오겠죠. 일본은 10년에 네. 한 번도 눈이 제대로 안 오잖아요. 부산도 네. 한 10년에 한 번은 눈 근데 와요. 부산보다도 아래인데 그 눈이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여름은 대신 이제 너무 덥지만은 여름에는 교토에 축제가 있거든요. 유명한. 어허, 예.
그래서 그 여름은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그 기온 마칠이라고 그렇죠. 하는 유명한 그 축제를 보러 가는 거죠. 이제 네. 또 어떤 축제인가요? 그게 이제 뭐 원래 유래는 역병, 전염병 때문에 그거 이제 뭐 예방하는 그런 데서 생긴 축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축제. 일본의 3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츠리를 일본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토에 여름에 가면은 꼭 이 그 마츠리 기간은 기온 마츠리 기간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휴가가 다 여름이잖아요. 보면은 요즘은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끊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상사가 여름에 가면 같이 가든지 그래서 우리 제일 아이러니한 게 그거잖아요. 푸켓이 보면 여름에 비수기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다 여름에 오잖아요. 보면은 네. 쿠바 하바나도 여름에 비수기거든요. 막 태풍 불고. 네. 근데 한국인들은 막 여름에 오는 거예요. 왜? 홍콩, 마카오도 정말 덥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다 가잖아요. 베트남인데. 한국보다 더 더운 데 가요. 더 더운 데 가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여름 시즌에 휴가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그 맛집이 축제 때 한번 그 교토로 맞춰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을 단풍은 정말 아름다워요. 대신 이제 주말은 가급적 그래도 주말 주중에 가는 게 낫다. 주중에. 왜냐하면 일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네. 저는 교토가 가장 아름다운 건 봄하고 가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아니 벚꽃이 필 때 봄. 여름과 겨울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은 덥거든요. 여름에 덥고 겨울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건 추운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썰렁한 분위기가 되죠. 네. 근데 한두사님은 또 교토에서 비포 선셋 교토판 스토리가 한번 아니 그 산주 상겐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교토에 가면은 한자로 33간당, 걔네말로 산주 상겐도라고 불리는 절이 있어요. 이 절이 왜 33간당이냐 하면 1001개의 나무로 만든 천수 관음상이 있고요. 그 안에 기둥이 33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칸이 눈으로 보면 33칸이죠.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3칸이 일렬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회랑이 길어요. 회랑이 굉장히 길어요. 일자로 긴 회랑에 몇백 미터 되나요? 이게 100m는 좀 안 될 거예요. 안에서 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렇죠. 그래서 33간당 기둥 사이에서 이쪽 기둥에서 33번째 마지막 기둥 사이에서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궁도 대회가 있어요. 또 무사로서 33간당 궁도 대회. 무기 덕후로서 거기 가셨겠군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거 시즌일 때 가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거기서 이제 커다란 일본 장공을 들고 첫 번째 기둥에 33번째 기둥까지 100여 미터가 안 되는데 꽤 멀죠. 거기를 쏘는 광경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한국 활이랑 뭐가 달라요? 한국 활은 각공이잖아요. 근데 일본 활은 각공이 아니에요. 나무 활입니다. 그러니까 각공이라는 게 우리나라 활은 원래 짧고 일본 활은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활은 각공이 뿔각자예요. 뿔각. 여러 가지 뿔을 자르고 이어붙여서 민어 브레풀이라는 본드가 있어요. 옛날 본드. 우리 민어탕 아시죠? 민어탕. 민어에서 제일 맛있는 게 불회죠. 불회가 왜 맛있어요? 그게 안에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불회에서 풀을 추출하면 정말 조선시대 때에서는 최고의 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붙이면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무에다가 이 뿔들을 붙이게 되니까 탄성이 생기죠. 여러 각도에서도.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컴포지트 보호, 복합공이라고 그래요. 각공의 영어 이름은 뿔활이 아니고 컴포지트 보호예요. 혼보호가 아니고 혼보호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뿔을 붙일 수가 없는 이유가 민어 브레풀로 붙였을 땐 습기에 약해요. 일본이 습도가 높죠. 일본은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약해서 그 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습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나무활을 써요. 적절한 나무를 잘 건조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나무로 된 활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 활들은 필연적으로 탄성 때문에 길어지게 되죠. 짧으면은 사거리가 짧아져요. 나무가 조금 더 길수록 더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활은 상당히 깁니다. 길이가 2m에 달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싶어서 거길 가셨군요. 그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 왜 일본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 원령 공주 도깨비 공주도 보면은 그 주인공 남자가 활을 보면은 우리나라 활은 짧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거기는 이렇게 몸통에 끌어매고 등에 메고 다니거든요. 그 약간 크로스백처럼. 그게 그 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화로 롱보도 길어요. 잉글리시 롱보.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활 복합공 같은 경우에는 각공은 말 위에서 쏠 수 있거든요. 짧기 때문에 말에서 사격이 가능한데 일본 활은 말에서 못 씁니다. 길이가 2m짜리를 뭔 수로 말 위에서 쏘겠어요.
그런 걸 볼 때 뭐 일본도 예전에 1500년, 2000년 전에 이 대륙의 기마 민족들이 넘어갔겠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무기 체계가 최적화된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기마민족이라서 그 각공이고 근데 그게 약간 국뽕이었네요. 그게 결국 습도와 그 환경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 각공을 가지고 일본 땅에 넘어가면 그 활 못 씁니다. 또 왜죠?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데서 네. 이 활이 다 비틀리고 떨어져 버려요. 오호라. 거기선 그 활이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네.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장마철이어서 활을 쓸 수 없다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성계는 활을 잘 쏘던 원래 그렇죠. 예. 폭방무인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습한 데서는 우리나라 각공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고 일본에서는 그 활이 잘 좋아요. 하지만 이 활은 보병용 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3간당에서 활 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네. 그런데 두둥. 근데 그 안에 가면 천수관음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 관음상이 1000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한 쫙 늘어서 있어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 거기- 2000개의 눈이 한도사님을 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거기 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뒤에서 누가 불러요. 네. 돌아봤더니 꽤 키가 좀 자그마한 어떤 여성이었는데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럽시다. 그러고 카메라를 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쭉 걸어가는데 계속 뒤에 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3간당 끝나서 나올 때쯤 되니까 졸졸 따라온 게 아니라 일방통행이었겠죠. 일방통행 맞습니다. 하지만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격. 네. 너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여성이 가면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거든요. 네. 운동 특히 무술하는 사람들은 그 간격에 대한 항상 그 그렇죠. 개념이 있거든요. 아니 네. 그리고 네. 여성 뒤에 남자가 1m, 2m 간격으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면 여성이 불안감을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설령 여성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한도사님을 보는 불안하죠. 순간 다들 불안해해요. 아유, 저기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아가씨가 계속 일정 간격으로 따라오더니 이제 혼자 왔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같이 여행을 다니죠. 자기도 혼자 왔다. 네. 그래서 한 사흘 정도 교토에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에? 완전 비포 선라이즈를 찍었죠. 오. 하지만 거기서 전부고 한국 네. 들어와서 1년 정도 편지는 주고받았는데 그 위에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 세계에 로맨스를 뿌리는 진정한 로맨스가 있는. 아니 근데 이게 비주얼하게 저는 너무나 뭔가 산뜻한 느낌으로 오는 게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 천 조각상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달라. 왜냐하면 이게 네. 딱 정말 저는 벌써 머릿속에 그 그림이 나온 게 네, 네. 이거 이제 음악 가면 뮤직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가씨 편지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오. 교토를 생각하면 33간당에서 만난 당신이 생각나요라고 쓰더라고요. 갑자기- 그 아가씨는 어디 출신인데요? 일본의 사가현이라고 있어요. 네. 사가에서 네. 간호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연상이었어요. 음. 연상의 언니였죠. 네. 갑자기 오겐키 데스까 갑자기 이게 막 아니, 생각이 나네요. 한도사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분은 그냥 3일간 너무 불안해서 그냥 보디가드가 하나 필요해서 네. 돈 안 주고 써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요. 맞아요. 네.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산주 상겐도를 안 갔거든요. 네. 네. 바로 앞에는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토가 가보니까 입장권 다른 나라는 가면은 뭐 유럽에 가더라도 패스 하나를 가지고 몇 군데 장소를 입장할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교토는 그 패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 패스만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입장료 은근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하나에 보통 한 싸면 400엔, 비싸면 한 600엔, 700엔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갈 곳을 찾아야 돼서 앞에 딱 보니까 산주 상겐도가 있는데 설명을 딱 읽어보니까 약간 안 땡기죠. 갈까 말까 하다가 바로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 국립교토박물관이 있었어요. 라스트라다님 취향상 그래서 박물관. 바로 저는 박물관으로 네, 딱 네. 찍히게 했는데 네.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 끌리는 모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활을 쏠 수 있다라든지 네. 그 무기 덕후 한도사님은 네. 이제 일단 무기가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는 아니 무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활을 쏘는 장소. 그건 네.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수관함이 쫙 있는 데서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절들은 네. 건물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근데 33간당은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회랑? 그 안에 조각상들이 그 천수관음이 주인공이에요. 멋지다. 건물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사실 무기나 무술 덕후는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이제 워낙 그 전자오락실 있잖아요. 네, 오락 덕후. 오락 덕후를 하다 보니까 네. 온갖 종류의 그 일본에서 나온 격투 게임을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뭐 격투 게임 중에 네. 이제 그런 매니어들이 또 있어요. 뭐 네. 옛날에 아랑전설, 뭐 킹 오브 파이터스, 철권부터 해서. 네.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예전에 아랑전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배경이 일본 격투 게임은 배경이 그런 절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절이 많이 나왔어요. 그 천파나 법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그렇죠. 있었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 풍경이 딱 연상이 딱 되네요. 근데 거기서 청춘 남녀가 굉장히 딱 이렇게 잠깐 만났던 것도 굉장히 로맨틱. 그러다가 부모님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만나. 그래서 활극이 시작되고. 네. 무협지를 많이 보셨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박물관 들어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일본이 보면은 모든 일본의 그 문명이나 문화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다. 사실 맞죠. 우리가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을 줬죠. 많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좀 그 편마나 그렇죠. 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하찮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네. 찬양하는데. 네. 그래서 교토 박물관에 가서도 보면은 뭐 교토 박물관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올해 2월에는 이제 도쿄에 가서 국립 도쿄 박물관도 가서 느낀 건데 불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불상이 너무 아름답고 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약간 박물관 덕후이다 보니까 그렇죠. 용산의 용산국립박물관도 자주 가거든요. 우리 또 한 번 같이 갔었어요. 그래요? 기획전 같은 걸 하면 꼭 네, 이제 가보는 편인데 네. 한 5년 전인가 한번 그 용산 그 국박에서 한일 불상 그 비교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일 네. 불상 비교 전시. 그래서 보면은 불상을 보면서 기요미즈 데라에서는 그 부채를 보지 못했지만은 네. 불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화라든지 감동을 많이 얻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의 불상 그 절과 성당을 다니면서 맨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불상이나 성당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와서 맥주를 마시면 진짜 맥주가 맛있어요. 네. 제가 푸켓에서도 그 네. 절에 가서 그렇죠. 푸켓의 절에 저녁 예불 네. 보면서 너무 좋죠. 비파사나 병상을 쫙 하고 나와서 내려와서 속세에 내려와서 네. 바에 가서 맥주 마시면 진짜 그 이상의 맥주가 꿀맛이에요. 그 이야기를 태국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웃어요. 네. 그래서 교토가 또 맥주가 유명하고 맛있거든요. 맥주 얘기 좀 해주세요. 교토가 네. 그 대표적인 그 맥주 선토리 맥주의 본고장이잖아요. 산토리 맥주, 야마자키 위스키 위스키, 유명하죠. 일본 일본 위스키의 대표는 저는 야마자키하고 이제 히비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마자키 위스키는 사실 오래된 위스키예요. 한 10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창업하셨던 분이 도리 신지로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에 유학했었다고 해요. 네네. 거기서 오랫동안 배우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아니 근데 일본 사회가 놀라운 게요. 전국에 그리고 100 몇십 년 동안 그런 덕후들이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은 그렇죠. 네. 유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10년, 20년 배워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가도 그 독일 가가지고 맥주 배워온 사람이 뭔가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렇죠. 남아있고 네네. 전국에 다 있어요. 참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맞아요. 이제 개항을 일찍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덕후들이 있어요. 빨리 모든 받아들이다 분야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덕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대표적인 네. 우리 세 명이 다 덕후잖아요, 덕후. 저는 아니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덕후들의 역사는 아직 좀 짧죠. 그쵸. 일본에 네. 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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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배워가지고 왔는데 일본의 기후가 위스키를 만들기 적합한 기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스코틀랜드의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곡에서 피트향이 강한 물로 만들어서 바닷바람을 피트향? 피트. 네. 영어로 피트인데 그건 네. 이제 우리나라 갈탄이죠. 네. 석탄 같은 네, 거죠? 석탄보다 네, 좀 화력이 네, 떨어지는 네, 갈탄이라고 네, 있어요. 네, 그 네. 피트라고 그러죠. 그게 물맛에 스며들면 어떤 맛이 나나요? 그게 드라이한 맛이 나요. 매운 아. 맛이 납니다. 아주 그리고 위스키 독특한 향이 나죠. 대표적인 라프로이 라프로이나 네. 라가블린 같은 네. 경우에 맛이 사실 굉장히 무겁고 맵잖아요. 네네. 그게 피트 향이 강한 향기가 나죠. 음. 석탄 냄새 같은. 음. 근데 이것이 이제 숙성을 할 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헤더 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판에 막 자라는 들풀, 헤더라는 이제 풀들의 냄새가 밴 바닷바람이 통 속에 스며들어서 헤더 향이 품어진 위스키가 나와요. 음흠. 근데 일본은 고온 다습한 나라예요. 네. 네. 저장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위스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히비키와 야마자키는 스코틀랜드를 오히려 넘어섰다라고까지 합니다. 덕후의 힘.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와인 평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로버트 파커.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와인이 유명하다면 갑자기 그렇죠. 그 와인이 저도 이마트 가면 로버트 파커 그렇죠. 90점 이상을 삽니다. 이 식당에 원래 사람들이 안 가다가 갑자기 미슐랭 받으면 확 가고 네, 로버트 네. 파커가 와인 선점하면 확 가듯이 네. 여기 이제 그 위스키 중에서 보면 위스키계의 로버트 파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하. 짐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쓴 위스키 책이 있거든요. 저도 몇 권 샀습니다. 네. 영문판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올해의 베스트 위스키를 선정을 했어요. 전 세계. 아 그게 야마자키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짐 머레이가 선정한 올해의 위스키는
어느 나라의 것일까 했는데 그게 야마자키인 거예요. 오호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야마자키를 슈퍼 가서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마자키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일본이 보면 이제 청출을 하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 한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거기가 위스키 만들기가 좋은 기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서 정말 뛰어나게. 그래서 일본 위스키가 참 좋아요. 하쿠쇼라고 하는 그것도 괜찮고 야마자키, 히비키. 근데 저는 히비키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히비키 비싸죠. 저는 좀 돈이 없어서 못 저는 마시고. 히비키 30년산이 발렌타인 30년산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해요. 한번 마셔보면 이건 스코틀랜드 어느 위스키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 야마자키 위스키가 교토에 본사가 있다고요? 거기에 양조장이 있죠. 양조장. 그래서 가시면 이제 양조장 견학을 하고 양조장 바에서 이것들을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죠. 유료죠. 정확히 교토가 아니고 교토하고 오사카 사이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덴노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 그 골짜기 이름이 물이 유명한 그 물이 좋은 골짜기 야마자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산기라고 씁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가나요? 많이 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다녀가죠. 요즘은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요. 근데 2014년에 짐 머레이가 선정한 베스트면은 이거 갔다 오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이제 위스키는 사실 좀 매니아가 적잖아요. 근데 맥주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워낙 일본 맥주도 유명하다고 알고 하기 때문에 선토리 맥주는 많이 가요. 선토리 맥주 공장. 공장이 여기가 어디? 교토에 있죠. 교토 안에. 근데 저는 일본 4대 맥주 중에 선토리를 가장 질이 떨어진다고 일본 봐요. 4대 맥주라고 하면 어떤 거죠? 뭐 기린 맥주, 그다음에 아사히, 그다음에 에비스? 아니 에비스는 아니고 저기 뭐죠 그 북해도. 홋카이도 북해도 삿포로 맥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도쿄의 에비스 맥주는 원래 지비루였어요. 도쿄의 지비루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역 지자에다가 비어 지역 맥주였고 지금은 이제 아사히에서 샀죠. 공장을 사버렸어요. 근데 에비스가 지금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한국에 안 들어오다가 얼마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격 정책을 고가 정책을 펴가지고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 10,000원에 4개는 안 주고 한 캔에 4,000 몇백 원 좀 할 거예요. 한 캔에 4,900원. 근데 요즘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선토리도 사실은 선토리가 맥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선토리가 이제 그 원래 교토 기업이었는데 이제 교토의 기업인데 말씀하신 이제 기린이라든지 아사히라든지 여기에 밀려서 고전하다가 이제 일본이 가보면 맥주가 발포주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섞은 거, 싼 거. 우리 한국 분들이 그게 싸서 그게 맥주인 줄 알고 씹었는데 보면 한자로 발포라고 써 있는 거는 100% 맥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세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주세 때문에. 근데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그러니까 재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토리에서 이제 프리미엄 몰츠라고 해서 100% 몰트로 100% 보리로 그러니까 독일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토리 프리미엄 몰츠인데 그게 나오면서 선토리가 인기를 확 끌었죠. 맞습니다. 프리미엄 몰츠 이전에 선토리 맥주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토리 프리미엄 몰츠가 나왔을 때 저희 지인들이 일본에서 박스째 들고 들어왔어요. 나오자마자 그거 신발매되고 이틀 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한국에서 파티를 했는데 딱 마셔보는 순간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얼마죠 한 캔에? 그 10,000원에 4개씩 팔죠. 지금. 처음에는 고가했는데 지금은 이제 4개 만 원입니다. 근데 재료도 좋고 그러면은 좋네요. 네,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비수가 한 캔에 4,900원에 안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선토리 맥주 공장 시험 물론 그 이것도 유료로 알고 있어요. 유료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이제 정말 공장도 보고 그리고 맥주 마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제 가이드북에는 이런 술 정보 하나도 없던데 두 분이 덕후이시긴 해요. 가이드북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20대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쇼핑 위주, 쇼핑몰 위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교토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전략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상의 박물관이라든지 그 불상이라든지 그 용안지에서 앉아서 마음의 평화를 안고 이제 마음이 쫙 깔아앉고 나오면 그렇게 이상의 맥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또 검색을 해봤죠. 막 이렇게 구글맵에서도 검색해보고 베스트 비어 펍 교토 하고 막 검색해보니까 한 맥주집이 걸려들었어요. 왜 거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구글 평점도 높고 그래서 보니까 1985년인가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에 오픈한 집이고 이름이
피그 앤 휘슬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와 그 호각 이런 집인데. 그러니까 영국 틱한 이름인데. 네. 그렇죠. 영국 펍 이름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위치도 딱 좋고 해서 거기를 이제 가봤죠. 갔더니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어디 술집 가면요 항상 여성 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수요일날 레이디 할인이 있어요. 20% 칵테일 디스카운트. 근데 그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게 수요일날 남성 할인? 외국인 포리너 할인 20%가 있는 거예요. 장사할 줄 아네요, 그지?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한 날이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마셨죠. 그냥 그 이유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생맥주인 거죠, 그 집은?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영국식 펍이었어요. 영국식 펍이라서. 그러면 교토가 우리가 일본의 뭔가 아름다운 미식을 가득 담은 정원과 사찰과 이런 고색창연한 도시를 생각하는데 술 마시고 놀기도 좋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 강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 사실은 옆이 먹자 골목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 취향인데 저는 뭘 사서 밖에서 이렇게 방에서 뭐 호텔 방에서 먹는 거 싫어하고 저는 펍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안 그래서 그게 날씨 좋으면 특히 봄에 가면은 그 교토 그 강에 거기서 옆에 테라스에서 다 앉아서 테라스에서 정말 맥주 마시고 하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토는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서양 백인들의 경우에도 일본에 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니까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바가 많아요. 특히 백인들이 좋아할 만한 펍들이 많아서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바들이 오랫동안 영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교토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리고 제 주위를 보더라도 그 교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뭐죠? 교토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구질구질한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토에 가서 제가 느낀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깔끔한 그렇죠. 정갈한 절제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주위에서 제가 저는 가을에만 가봤지만은 가을 교토를 제가 그때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하자면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아한 품위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품위가 막 아주 우아한 품위가 단아한 품위가 이제 떠다니는 도시였고 2박 3일을 다니는데 실제로 모자랐어요. 짧았어요. 모자라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한 교토만 한 4박 5일에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 들수록 담백하고 단아하고 석가탑이 좋아지고 청자보다는 백자가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교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결국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아니요 나이 든 건 아니고 아니 좀 오사카는 20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교토 좋아하는 20대는 많이 못 봤고 한 중년들이 주로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교토 좋아해요. 그것도 여성 중에서도 좀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토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이제 오사카처럼 쇼핑몰, 그렇죠. 그다음에 활기차고 유람차, 뭐 관람차 있는데 좋아하고. 아무튼 저는 교토. 근데 제가 또 교토에서 이제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토에 가보니까 곳곳에 간판이 한자 저는 이제 히라카나 갔다 가나를 못 읽으니까 그 한자로 낙양이라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낙양은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중국의 수도였잖아요. 낙양, 장안. 하남성에 있죠. 하남성에. 그래서 이게 왜 교토에 낙양이라는 게 많이 보일까 싶어서 또 검색을 해봤죠. 제가 검색을 좋아하니까 궁금하면 바로 검색. 교토가 처음에 지을 때 중국의 낙양을 생각하고 지었더라고요. 오호라. 네. 아니 한도사님 낙양이 어떤 도시길래요? 낙양이 이제 중국의 예전 수도 중에 하나고 소림사에서 가면은 차 타고서 2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 외곽에 보면 북망산이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시 분위기가 어때요? 도시 분위기가? 원래 지금은 이제 옛날 고대 도시 같지 않고요. 백마사라는 절이 좀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백마사는 이제 손오공 일행이 왔을 때 백마를 거기 묻었다고 하는 그런 절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중국의 옛날에 역대 수도가 지금은 북경 저 동북 쪽 청나라 때문에 있지만 원래 다 낙양, 장안, 서안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려했을 때는 정말 그 도시가 옛날에 로마처럼 화려해서 그래서 교토에서도 처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교토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교토 이전에는 원래 다른 데 있었죠. 나라, 헤이안, 아스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낙양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이게 도성을 지을 때 우리 일본 영화 감독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좀 영화 덕후는 다 아는 구로사와 아키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분 대표작이 뭐죠? 라쇼몽. 라쇼몽이 이제 라생문이거든요. 라생문. 그래서 이게 이제 소설을 이제 영화를 한 건데 그 라생문이
알고 보니까 교토의 성문이었던 거예요. 오호라. 네, 그 두 가지를 알고 제가 또 교토에 일본에 가서 알았어요. 네, 와 이런 거였구나. 갑자기 라쇼몽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아직 안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네. 라쇼몽도 좀 처음에 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겨워요. 처음에 도입부가. 네. 원래 구로자와 영화가 영상미는 좋은데 내용은 지루합니다. 그렇죠. 네, 네. 원래 예술 영화는 좀 지겹잖아요. 보면은 막 요즘 네. 헐리우드처럼 그 어벤져스처럼 딱 시작하자마자 좀 확 날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막 좀 지겹죠. 네. 네. 그래서 교토에서 그러면 또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추천을 해주시죠. 교토 옆에 교토 이전의 수도였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네. 네. 근데 나라는 사실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블로그 검색해 보면 나라 하면 사슴 사진만 막 뜨는데 그렇죠. 네. 그거 이상의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뭐 4개인가 있고. 네. 유명한 네. 법룡사가 있죠. 그렇죠. 고구려 스님 네. 담징이 담징. 그린 네. 금당벽화. 금당벽화.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오사카 2박, 교토 3박, 나라 1박으로 이제 그 배치를 나라도 했는데 주무셨군요. 예. 잤습니다. 네. 근데 나라에서 1박을 한 거 후회를 했어요. 왜요? 나라가 2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볼거리는 나라는 작아서 하루면 보는데 저는 나라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교토만 그러니까 오사카는 정말 도시가 들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근데 교토만 반짝반짝. 하더라도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나라는 또 다른 분위기. 교토보다 더 조용해요. 진짜 가라앉아 있어요.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죠. 평화로운 분위기. 네. 그래서 보통 그 오사카에서 가실 때 뭐 킨테츠 나라 배를 네. 타고 킨테츠 나라 역에 내리는데 네. 내려가지고 가는 순간 100m도 안 가는데 이제 사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네. 초록색 잔디밭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야 잠깐이라도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미슐랭님도 사슴 밥 주셨어요? 저는 안 주셨어요. 저는 안 줬죠. 남들이 다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관찰자. 예. 저는 거기가 이제 동대사잖아요. 네. 그게 도다이지. 도다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갔는데 거기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아서 네. 별로였는데 네. 저는 이제 나라에 가서 너무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아까 그 긴테츠 나라 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가는데 나라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한 곳을 찾았는데 그 한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의 그 나라의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게스트하우스인데 교토에서 나라에 저녁에 도착을 해서 먹으러 나갔더니 나라의 그 시내 중심가가 굉장히 작거든요. 구시가. 그렇죠. 네. 근데 교토도 여기는 더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어두고두해서. 네. 그래서 근데 갔더니 가게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숙소 들어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토토로라든지 뭐 센과 치히로의 몸 보면은 밤에 이렇게 쭉 걸어가면 뒤에서 가오나 씨가 왠지 쭉 따라올 것 같은 분위기. 네네. 그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왔더니 이제 주인이 저녁을 먹었냐 해서 갔더니 가게가 다 닫겠다니까 한 집을 추천해 주는데 여기 한국 아주머니가 하는 집이 있대요. 그거 가보라 해서 저는 한국 사람 하는 집 그렇게 안 가고 싶다니까 계속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인생의 우동과 인생의 나베를 먹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우동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분이 찾아갔더니 그래서 아주머니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생 스토리가 좀 길더라고요. 네. 원래 경상북도 출신인데 옛날에 일본에 왔다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면 일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 숙소 주인이 가보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만든 우동과 나베가 정말 문어 숙회하고 문어 이렇게 삶은 거하고 두부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나라에 다시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 히라가나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우동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식으로. 아니, 그럼 구글맵에 점이라도 찍어서 우리 나중에 애청자분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만 네. 올리시면 안 되죠. 네, 정보를.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그 좋았던 게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이승훈이란 시인이 있었거든요. 네. 이승훈이란 시인 한양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나라라는 시가 있었어요. 두기 맞고 달려간 곳이 나라였네. 꽃잎 한 점 불타는 나라. 굉장히 이제 이미지점적인 시였는데.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 네. 두기를 맞고 날아가요. 두기를 맞고 달려간 두귀. 두기를 예. 맞고 달려간 곳이 나라였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시가 있었는데 네. 나라가 원래 이제 그 나라가 교토 이전의 수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백제 역사로 따지면은 공주 이전에 부여 이전에 이제 공주였나요? 고구려로 따지면 평양 이전에 이제 국내성 좀 작은 곳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나라에 가면은 동다이사 거기 이제 그 사슴 밥 주는 네. 거기도 유명하지만 이제 진짜 유명한 곳은
법융사죠. 법융사. 그러니까 그 호류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때 국어 시간에 이제 우리는 80년대 때는 그게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담징에 그 벽과 나왔었죠. 한도산이. 네. 그렇죠. 저도 시험도 배웠어요. 보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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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약간 그것도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소설인데 고구려 승려가 담징이 이제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법융사에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뭐 이제 고구려가 외침을 받아가지고 조금 막 걱정하면서 담징이 벽에 그림을 쫙 그렸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그 예술적으로 이겨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 그림은 지금 불타서 없어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고 다시 만든 거고요. 그 법융사는 별로 안 가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죠. 가이드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가이드북이 아니면 구석탱이에 굉장히 작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금당벽화가 담증이 그린 진품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면 주로 가는 데가 토다이지, 네. 카스카타이샤, 네. 그다음에 고후쿠지, 뭐 이 정도죠. 네. 그 나라는 보통 여행 가면 오사카나 교토에서 낮에 잠깐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잠을 안 자요. 네, 네.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날 여기서 막바로 공항 갈 때. 네. 근데 이제 담증 그 금당벽화를 가보니까 공개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호류지에 갔을 때 법융사죠. 딱 제가 이제 그때 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커피 그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가 커피라고 하면은 뭐 저거는 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광고 있어요. 네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호류지에 가서 느낀 게 야 정말 교토에 청수사가 커피라고 하면은 이 호류지는 티오피구나 하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야, 카피 잘 뽑으셨네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 그 목조 건축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경주에 보면 옛날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몽골의 침략 때 불이 탔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나라 교토를 우리나라의 경주에 비교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나라가 훨씬 더 우리나라의 경주하고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당벽화를 보러 갔더니 금당벽화는 불에 탔고 그다음에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일반인에게. 그래서 공개를 안 해서 아예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이렇게 나라 그 호류지를 쭉 보다 보니까 한 키가 한 2m 정도 되는 목조로 나무로 만든 불상을 봤어요. 그래서 불상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네. 늘씬하게. 네네. 딱 봤더니 제목이 구다라가 그거잖아요. 백제잖아요. 백제 그죠? 백제. 아, 네. 백제 불상인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뻑갔잖아요. 정말. 야 이렇게 정말 멋있구나.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백제관음이에요. 백제관음. 그러니까 그걸 호류지에 가면 볼 수 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정보를 찾아보려고 구글에서 백제관음을 딱 쳤더니 바로 갑자기 19금이 딱 뜨는 거예요. 성인 인증을 해라고. 그래서 네. 갑자기 깜짝 놀랐죠. 네. 내가 왜 이걸 왜 성인 인증을 해야 되지? 네. 왜 이게 이 키워드가 왜 걸렸지? 네. 보니까 관음 때문에 걸린 거예요. 관음 때문에. 헐. 아, 관음증의 관음. 예, 그래서 아이고. 저는 백제 관음 그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야, 결국 성인 인증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나오던가요? 네. 아, 뭔가 네. 참 씁쓸하다. 씁쓸하죠. 네. 우리가 불교 공부하려면 막 성인 인증해야 네. 되고. 네. 한도사님 꼭 이거는 봐야 된다라든가 뭔가 재밌었던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 혹시 추천할 때 있으세요? 저는 일반적인 데밖에 별로 기억나지는 않아요. 사슴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네. 사슴이란 동물이 귀엽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별로 이쁘다는 생각도 그렇죠. 안 들고요. 네. 저는 절 좋아하니까 네. 법융사 갔을 때 굉장히 좋았고 동대사도 그렇고 거의 거대한 불상 있잖아요. 네. 동대사 불상이 몇 년 전에 뒤를 한번 열었을 거예요. 아, 그게 몇 년에 한 번 연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장품 그래서 뭐 꺼냈다는 얘기가 복장유물 네. 그런 뭐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나라는 근데 보통 잠을 안 자요. 그렇죠. 예, 네. 하루 정도 오사카에서 그냥. 다녀오기 때문에 네. 밤에 나라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취향인가 봐요. 저는 나라에서 1박을 했는데 나라에서 더 있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슴이 보통 그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부처님. 그 녹야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죠? 네. 저기 인도에 가면 있는 그
그 노계원 사르나트. 부처님이 500생 전생의 사슴이었던 시절이 있다고 하고 노계원이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것이고 맞아요. 사르나트 말이죠. 예. 뭐라고 하죠? 연둥불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 부처님의 전생 불. 부처님이 사슴이었을 때 어느 사냥꾼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숨겨준다 얘기도 있잖아요. 부처님 전생 얘기 쭉 나올 때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불교에서는 꽤 중요한 동물의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동대사 보면은 꼭 그 블로그에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술사에서 보면 이제 간다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 지금은 이제 그리스 북쪽인데 옛날에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간다라 양식을 보면 그 서남아시아나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처럼 눈이 동그랗고, 예, 체형도 그렇고.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동방 원정을 해서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더스강을 건너서 파키스탄, 지금의 인더스강 서북, 그러니까 인도 서북부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기트랑 스리나가르 쪽까지 들어온 거죠. 캐시미르까지. 캐시미르나 라닥 가면은 그 서양 얼굴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제 군대도 남겨놓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그리스의 양식이 인도의 불교와 만나면서 그게 다시 이제 불교의 그 전파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오거든요. 우리 한반도에도 사실은 그 그리스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부석사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 기둥에서 이제 그런 양식을. 그게 이제 그 최순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이 쓴 그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는 저도 책에 사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대리석이고 화강암으로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각이 유럽처럼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옷자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나 그리스 박물관에 가면 있는 의상 양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불상의 양식이. 우리나라 불상의 양식이 옷자락은 보면 우리 전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그 토가 같은 흘러내리는 옷.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이제 간다라의 동쪽 끝은 우리 한반도가 아닐까, 시크로에도 동쪽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라에 가서 이게 바다 건너 나라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건 근데 미술사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이론이죠. 그 나라까지가 이제 백제 문화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지역이니까 미확인 얘기지만 뭐 나라란 이름이 한반도 전해졌을 거라는 뭐 그런 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백제 문화가 많이 전해졌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 지향하는 게 요즘은 워낙 간사이는 네이버에 블로그에 워낙 정보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똑같은 정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정보가 주로 이제 사실은 입장료라든지 그렇죠. 먹는 거라든지 먹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조금 고급 교양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나라에 혹시 가시면은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면 훨씬 또 나라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수 있는 거는 직접 검색하시고 저희는 저희 해석이나 좀 큰 느낌의 감상 이런 걸 전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여행의 즐거움은 뭐니 해도 먹는 건데 먹방은 따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잖아요. 완전 셰프를 모시고 특집으로. 전문가를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간사이 지역의 음식을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내용, 재밌었던 내용 이런 거 코멘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더 잘 만들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방송은 먹방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타다키마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